사람들은 그를 취권의 대가이라 불렀어요. 에마누엘 어거스터스는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죠. 그의 기이한 익살과 최면에 빠질 듯한 복싱 스타일은 그를 e스포츠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쿵투의 혼돈, 두려움 없는 스타일, 그리고 진정한 복싱계 취권의 대가 에마누엘 어거스터스의 놀라운 경력을 되돌아봅니다. 그의 본명은 에마누엘 버튼이었고 줄여서 맨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1975년에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났으며 이 지역은 유명한 복싱 가문인 메이웨더 가문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고 10대가 되었을 때 이미 감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는 17살에 석방된 후 PB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상대를 박살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체육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매니저조차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19세의 에마누엘 버튼은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매니저, 프로모션 계약, 안전망 모두 없었습니다. 매니는 누구와도 어디서든 제안받은 돈만 받고 급하게 잡힌 경기라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곧 그가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싸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머리 움직임과 풋워크는 마치 인두가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남자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상대가 날리는 모든 펀치를 피하고 좁은 각도에서 반격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를 영화 취권 속 제키 찬 캐릭터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스타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이 찾아왔고 어거스터스는 10연승에 6번의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세계 무대에서의 큰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어거스터스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인 사우스포존 텍스턴의 홈인 영국에서 맞붙었습니다. 텍스턴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IBF와 WBO 슈퍼라이트급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간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지켰습니다. 영국 관중들은 자신들의 선수가 이 독특한 스타일의 미국인 복서를 빠르게 끝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텍스턴은 1라운드에서 공격적으로 나와 빠르게 어거스터스를 밀쳐 다운시켰습니다. 텍스턴은 초반 라운드에서 강력한 오른손 펀치로 경기를 지배했고 판정 점수에서도 여유 있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터스는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답게 중반 라운드에서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고 탁스턴의 정태를 버텨내면서도 머리 움직임으로 안전하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탁스턴은 계속해서 펀치를 적중시켰고 어거스터스는 오른손 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왼손만 사용해야 했지만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일곱 라운드가 되었을 때 취권의 다리는 이미 충분히 본 상태였습니다. 어거스터스는 압박을 높였고 라운드 중반에 탁스턴에게 타격을 입혔으며 반격이 없는 강력한 펀치들을 적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탁스턴이 서 있는 채로 심한 타격을 받자 심판 데이브 페리시는 7라운드 2분 14초에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매니는 오른손이 망가진 상태로 적진에 들어가 2개의 벨트를 가진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을 원정에서 KO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기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는 21승 15KO를 기록한 무패의 강자 테럴 핑거스였습니다. 완벽한 전적은 순수 타격력에 기반했습니다. 처음부터 핑거는 그 기록을 증명하려는 듯 거세게 몰아붙였고 어거스터스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전에 경기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첫 라운드 동안 매니는 상대를 관찰하며 강한 펀치를 받아내고 핑거가 자신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준발 라운드에 접어들면서 핑거가 이전에 15명의 상대를 쓰러뜨렸던 그 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터스는 펀치의 양, 민첩성, 헤드 무브먼트를 이용해 무패의 유망주를 전술적으로 압도하며 경기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로프에 붙고 클린치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답이 필요했지만 취권의 달인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에네르기아 2.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라운드가 약 1분 남았을 때 어거스터스는 마침내 끝낼 한 방을 찾아내어 핑거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연속 공격으로 핑거를 캔버스에 눕혀버렸습니다. 심판은 카운트조차 끝내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무패 행진은 끝이 났고 치권 고수의 전설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다음 상대는 아이리시 미키 워드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타이터에 영감을 준 노동자 계급의 전사였으며 이 영화는 2011년에 아카데미상 2개를 수상했습니다. 워드는 35살이었고 36승 10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27번은 KO 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로 존경받았습니다. 바디블로우였습니다. 어거스터스는 2주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명경기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역사에 남을 전쟁이었습니다. 첫 라운드부터 워드는 매니를 로프에 몰아놓고 그냥 맹렬하게 펀치를 퍼부었습니다. 첫 라운드는 강한 압박과 쉼없는 공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매니는 적응했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자 직원 고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풋워크, 머리 움직임, 상대의 펀치를 피하고 좁은 각도에서 반격했습니다. 워드는 그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7라운드에서 어거스터스는 워드의 간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워드는 나중에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맞아본 가장 강한 바디블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매니가 9라운드 초반까지는 이기고 있었지만 결국 워드가 압도하며 왼손 훅으로 어거스터스를 간에 강하게 가격해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섰을 때 점수는 매우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어거스터스는 한 단계 더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거스터스는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워드를 몰아붙였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너이자 해설자인 패디 아클라스는 링 옆에서 이렇게 말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두 복서 모두 마지막 10초 동안 광란의 공방을 펼치며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두 선수는 총 2000번의 펀치를 교환했습니다. 이 경기는 올해의 경기로 선정됐으며 10년간 최고의 경기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은 지친 소모전 끝에 워드에게 만장일치 판정승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싱에서 에마누엘 어거스터스는 판정에서 거의 자기가 받아야 할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1년의 불꽃놀이 이후 어거스터스는 2002년에 돌아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헤수스 산티아고와 맞붙었고 이 경기는 진정한 취권의 달인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어거스터스는 엘리트급의 수비 회피 능력과 어깨 회전을 활용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다운 모습으로. 어거스터스는 손을 내린 채 산티아고를 도발하는 특유의 쇼맨십 스타일로 전환했습니다. 매니의 끊임없는 머리와 몸 움직임 때문에 산티아고는 명확한 목표를 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거스터스는 항상 매번 공격보다 반발짝 앞서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라운드가 되자 산티아고의 얼굴엔 펀치 자국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은 여러 라운드 동안 부어오르고 감겨 있었습니다. 매니는 그의 사각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산티아고가 전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강력한 펀치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오른손 훅이 들어왔습니다. 그 강력한 한 방이 산티아고를 캔버스에 쓰러뜨렸습니다. 또 다른 방, 또 한 명의 위대한 복서가 무너졌습니다. 매니저 없이 어거스터스는 항상 촉박한 일정의 시합에도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48시간 전에 경기를 수락했고 대타로 들어가 엘 베르두고 카를로스 윌프레도 빌체스와 맞붙었습니다. 빌체스는 37전의 압도적인 전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취권 고수의 가장 흥미진진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또 한 번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쇼맨십 이면에는 그는 자신이 복싱을 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빌체스는 자신의 키와 리치를 활용하려 했고 단단하고 빠른 잽으로 거리를 조절하며 어거스터스를 제어하려 했습니다. 중반 라운드 내내 어거스터스는 상대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 바디 공격에 집중했고 동시에 자신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압박은 빌체스의 왼쪽 눈 근처에 심한 컷을 냈습니다. 여덟 라운드에서 누적된 데미지와 빌체스의 눈 근처 상처가 악화되면서 경기가 중단되었고 어거스터스는 놀라운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단기 통보, 경기의 희생자였습니다. 또 한 번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했던 밤이었습니다. 그해 말 어거스터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리 아반더 존슨, 그는 결국 IBF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이 된 남자입니다. 이것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진정한 엘리트 파이터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터스는 10라운드 내내 맞서 싸웠습니다.
매니는 자신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로 이 체급 최고의 테크니컬 복서 중 한 명을 좌절시켰습니다. 존슨과 한 방 한 방 맞서 싸웠습니다. 미래의 세계 챔피언을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온 힘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토끼와 거북이 같은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존슨은 꾸준한 잽과 높은 활동량으로 전진했습니다. 한편 어거스터스는 폭발적인 연타와 화려한 콤비네이션으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심판들은 경기를 스플릿 무승부로 선언했습니다. 대부분의 관중은 어거스터스가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 챔피언도 에마누엘 어거스터스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걸 말해줍니다. 두 해 뒤 판정승과 판정패를 번갈아 기록한 끝에 어거스터스는 커리어 최고의 기회인 알렉스 트루히오와의 IBA 슈퍼라이트급 세계 타이틀전 12라운드를 맞이했습니다. 타이틀을 건 경기였고 어거스터스가 경험한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칠곤의 다리는 최고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태규의 예측 불가능한 머리 움직임과 유연한 풋워크, 그리고 그의 허세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손을 내리며 춤춰 트루히오를 좌절시켰습니다. 그의 독특한 파이팅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터스는 인파이팅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트루히오의 가드를 뚫고 정확한 어퍼컷과 바디, 머리로의 컨비네이션을 날렸습니다. 좌절한 알렉스 트루히오는 로블로를 날렸고 그로 인해 감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타이틀 라운드에 들어서자 취권의 달인 어거스터스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어거스터스는 12라운드 내내 트루히오보다 더 많은 활동량과 유효타를 기록했고 결국 압도적인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며 자신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승리로 그는 IBA 슈퍼웰터급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완벽한 순간, 우주는 마침내 에마누엘 어거스터스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마누엘 어거스터스 커리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커트니 버튼은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유명한 복서였으며 20승 2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전적에 어울리지 않는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버툼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려 그는 지역 팬들의 응원을 받는 유력 선수였습니다. 어거스터스는 즉시 기관총 같은 공격으로 나섰고 링 중앙을 장악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명중 펀치에서 33대 15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4라운드에서) 어거스터스는 바디에 2번의 정확한 펀치를 적중시켜 버튼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심판 땐 켈리는 그것을 로블로로 판단해 버튼에게 5분간의 휴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은 계속해서 매니를 방해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로블로 판정, 말도 안 되는 경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거스터스가 흐름을 탈 때마다 심판이 의도적으로 개입해 그의 기세를 꺾으려 했습니다. 아홉 번째 라운드. 버튼은 반복적으로 로블로와 신장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켈리 심판은 버튼을 벌주지 않고 오거스터스에게 빙빙 돈다고 감점 1점을 줬습니다. 제국 심판들은 논란이 많은 스플릿 판정승을 지역 인기 선수인 버튼에게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복싱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강탈 판정 중 하나로 여깁니다. 테디 아틀러스는 해설 속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다가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에마누엘 어거스터스의 커리어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링 안에서는 눈부셨지만 링 밖에서는 배신당하곤 했죠. 그 경험 이후 어거스터스는 2005년에 달라진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익살스러움은 줄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터스가 보여준 최고의 경기라고 여기는 순간이 찾아왔죠. 레이 올리베이라. 오랜 프로 경력을 통해 펀치력과 경험, 그리고 명성을 쌓아온 전 챔피언이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자신이 어떤 경기를 치르게 될지 알고 있다고 믿으며 링에 올랐죠. 그는 녹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춤과 허세, 예측 불가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리듬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첫 종이 울리자마자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라운드의 매 순간을 지배했습니다. 한 번에 두 번의 펀치를 날렸습니다. 처음 7라운드 동안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각도에서 올리베이라의 머리에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독특한 화려한 스타일에 의지하며 엄청나게 예측할 수 없는 각도에서 펀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올리베이라도 끊임없는 압박과 지속적인 잽으로 맞섰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엄청난 펀치량을 자랑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더 장확한 복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814번의 펀치 중 351번을 적중시켜 명중률 43%를 기록했지만 올리베이라는 871번의 시도 중 겨우 188번만 적중시켜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8라운드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올리베이라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심판 스티브 스무거가 경기를 중단하고 링 닥터가 올리베이라를 진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참을 수 없는 두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터스는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머리를 완전히 노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오직 몸통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계속 싸우면서도 상대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코너나 심판이 개입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나중에 올리베이라가 목신경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상은 그를 권투에서 은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권투링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어거스터스는 레이 올리베이라를 멈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목숨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1년 후 취권의 달인은 마침내 악명 높은 코트니 버튼과의 복수전을 가졌습니다. 2년 전 복싱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정으로 이득을 본 그 남자가 다시 에마누엘 어거스터스와 링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봐주는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처음 세 라운드 동안 어거스터스는 뛰어난 스피드와 움직임, 그리고 링 위에서의 탁월한 지능을 이용해 버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활동량에서 앞서며 정확한 콤비네이션을 적중시키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링을 함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버튼에게 정확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 라운드에 들어서자 버튼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미 전에 매니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고 그 자신도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덟 라운드에서 어거스터스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반칙이 아닌 정확한 왼손 바디 훅을 꽂아 버튼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어거스터스는 곧바로 맹렬한 바디 공격을 퍼부었고
그 결과 버튼은 쓰러졌습니다. 심판의 카운트를 넘기지 못한 버튼은 무릎을 꿇은 채로 KO 패를 당했고 치곤의 달인 어거스터스가 확실한 KO 승을 거두었습니다. 에마누엘 어거스터스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패배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에마누엘 어거스터스, 취권의 달인. 복싱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얻지 못했지만 매번 모든 것을 바쳐 싸운 남자였습니다.